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다 스타 되고 로얄 되게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누가 성공하느냐. 그 얘기를 이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면은 천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천재. 야, 나는 글렀다. 나는 원래부터 이게 둔한데. 그리고 천재는 부모로부터 타고난다는데 난 천재가 아닌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예. 그 초등학교 3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 특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1093개 발명 특허. 2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평생을 따져보면. 근데 그분이 한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란 단순히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느냐? 최근 뇌과학의 발전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 탓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재가 유전자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생득적으로 결정된다면 내가 만약에 성공 못하고 못 산다면 누구 원망하면 됩니까? 평생 부모만 원망하면 돼요. 나를 이렇게 대가리가 나쁘게 나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최근의 뇌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모든 IQ는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는 사람만. 어떻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냐? 고정관념 그리고 자만심, 교만 때문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 회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로얄에는요,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학력이 낮을 뿐이지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반팽이가 성공한다고 하는데 반팽이가 끝까지 반팽이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반팽이가 계속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스마트하게 되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점점 스마트해져 간단 말이에요. 일정 정도 스마트해져 가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마트해지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장애인이 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뭡니까? 나도 알아.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저 여자 학력 뭐야? 중학교 나왔어. 나는 스카이대학 나왔는데? 그런 것들, 교만.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되나요? 네, 마시멜로 테스트. 오케이. Okay, so here's the deal. There's a marshmallow. You can either wait, and I'll bring you back another one, so you can have two, or you can eat it now. So you can eat it now, or you can wait, and I'll bring you back two. Okay? Okay. Okay, I'll be back. And I'll be back in a little If we wait, you'll give us two? Yep, if you wait, you'll get two, or you can eat it now, whichever you want. Okay? I'll be back in a little bit. We're gonna wait.
it too. Good job. You can eat it. You can eat them now. 예,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영상인데요. 저게 자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게 자본이에요. 저게 무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뭐 땅이라든가 건물, 주식 그게 아니고 저게 자본이에요. 참느냐 못 참느냐 하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도대체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변수가 뭐냐? 1990년대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IQ다. 한 인간의 IQ를 알면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1920년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25만 명의 초, 중, 고등학교 애들 IQ를 전부 테스트했더니 그 중에 IQ 135 이상이 1,5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원래 130 이상을 영재라고 그러는데 135 이상의 천재들이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심리학이 아주 대가입니다. 이 교수는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 하이파테시스. 원래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이 참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 가설은 참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이 터먼 교수는 이 아이들이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아이들은 매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노벨상과 퓨리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192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교수, 학자들한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연구를 시작하면 연구 대상자가 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연구해요. 이놈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1920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1990년,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마다 파일이 전부 있어요. 얘는 뭘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잘하고, 연애는 어떻게 했고, 결혼은 어떻게 했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했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다 기록해 놓으면 후세 학자들이 그걸 연구합니다. 그런데 1990년 연구가 끝나면서 결론, IQ는 인간의 일생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IQ는 인간의 일생과 관계가 없다. 이제 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걸 밝혀내야 돼. 학자들은 그걸 밝혀내야 된다고. 그래서 치열한 연구가 계속돼서 온갖 Q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IQ가 아니다. 그러면 AQ, BQ, CQ, DQ, EQ, MQ, NQ, PQ까지 다 나왔어. 학자들이 만드는 Q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건 어느 한 직업에서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다른 직업의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HQ라는 게 있습니다. HQ는 유머 쿼션트, 유머 지수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머 쿼션트는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세일즈 매니저라든가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수영선수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영선수가 유머 잘하는 놈이 수영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안젤라 더코스 박사,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릇이다. 이건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열정과 끈기. 열정은 하루 부글부글 끓다 말하면 열정이 아니에요. 이 교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주 인생 자체를 물고 늘어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대요. 이게 크릿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크릿이다. 동의합니다. 열정과 끈기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자, 다음. 자, 이게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스타마스터가 돼야지, 로열 마스터가 돼야지, 그때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이거 안 되네?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전부 맞더라는 거예요. 전부 맞아.
전부 맞아. 예를 들면 심지어는 뭐까지 실험했느냐? 고등학교에서 한 특별활동 부서에 몇 년 있었는지까지 다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2년 이상 있었던 학생들이 사회적 성취가 훨씬 높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훨씬 높다. 다시 말하면 맨날 옮기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스폰서 꼴보기 싫으니까 저 라인으로 옮겨야지. 그 사람은 거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끈기. 왜 끈기냐? 그렇게 하면 스마트해진다는 거예요. 스마트. 자, 이제 마시멜로 테스트. 이건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월터 미셸 교수인데, 스탠퍼드 대학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은 그 유치원보다 더 어린 아이, 유아원이라고 그러죠. 유아원. 4살에서 6살까지 다니는 유아원이었는데, 미셸 교수의 딸들이 거기를 다녔어.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대심리학자니까 자제력,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거 있죠. 셀프 컨트롤. 우리 아이들이 자제력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 자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찾아내려고 지금 실험을 한 거예요. 4살짜리 애를 지금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독방 실험을 한 거예요. 4살짜리 어린이가 15분을 참는다는 것은요, 거의 고문에 가깝답니다. 더군다나 그 맛있는 마시멜로를 넣고 15분 참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답니다. 뭐 15분 참으면 되지 못 참는데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마시멜로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600명 중에 3분의 1은 들어가자마자 먹어버려. 또 3분의 1은 한참 참다가 손가락으로 찌르다 먹어버려. 끝까지 참은 애는 3분의 1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자제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까지 다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A라는 꼬마한테는 너는 마시멜로가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고, B라는 꼬마한테는 너 지난번 소풍 갔을 때 그 구름 아름다운 거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했더니 누가 오래 참아? 마시멜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 A라는 학생한테는 마시멜로가 얼마나 영양이 좋은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마시멜로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먹어버려. 그런데 지난번 소풍 갔을 때 구름을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시멜로를 안 봐. 오래 참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것까지 알아냈어. 그리고 실험 끝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13년이 흐른 뒤에 그 딸이 그 테스트 대상이었거든. 아빠, 그때 같이 실험했던 그 아이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그 어떻게 살고 있지? 그때부터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랬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끝까지 참은 아이들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15분 참은 거예요. 15분 참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좋고 학교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 가고 연봉도 훨씬 높아. 얘들은 안 그래. 얘들은 못 참은 애들은 감옥에 간 놈이 많고 알코올 중독 걸린 놈, 마약 퍼먹다 걸린 놈,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이야.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미국의 전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15분 참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미 지금부터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이걸 만족지연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족지연. 현재 만족을 미래로 미룬 경우 이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걸 이미 이야기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놈이 내일 모레 지금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이 많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수영도 가고 싶고 영화도 가고 싶고 뭐 팝송도 뭐 가고 싶고. 그런데 그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게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건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가 참어! 그러면 그놈은 나중에 완전 삐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삐뚤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요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학업 성적과 셀프 컨트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할 조사해 봤더니 IQ 테스트보다 자제력 테스트가 그 사람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훨씬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IQ와 학업 성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성취예요. 성취. 조사해 봤더니, 연구를 해 봤더니 초등학교에서 IQ와 학업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0.5였어요. 0.5. 다시 말해 초등학교에서 학업 성적의 50%는 IQ가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 오면은 이게 0.3으로 떨어져요. 0.3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성적과 IQ의 상관관계는 0.3밖에 안 되고 0.7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이게 0.2로 떨어져. 0.2로 떨어져. 자, 그러면 대학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져.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져. 거의 관계가 없이 돼버려. 거의 관계가. 그럼 뭐냐 이거야.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열정과 끈기, 그릇이다. 열정과 끈기.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느냐,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자, 이거 뭐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이야, 세퍼터들이 말이지. 이거 한 집거리도 안 된 놈이 지나가. 이거 그냥 셀프 컨트롤이죠. 이게 미국의 경찰견 최종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자제 못한 놈은 탈락이에요. 경찰견이 안 돼. 경찰견이 아무나 무르제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더라는 거야.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도박하는 것도요, 소탐 대실합니다. 저도 장교 시절에 고스톱 좀 쳐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 못 먹어도 고 그러거든. 그거 못 먹는데 왜 고를 해, 그거? 그러다가 또 나중에 피박 쏴가지고 뒤가 다 물어. 이게 뭐예요? 소탐 대실이에요. 조금 더 먹으려다가 다 잃어버려. 이거 뭐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 조작, 평생을 망쳐버렸죠. 우리 농구 스타 있죠? 강모라고 하는, 평생을 망쳐버렸죠. 뇌물 몇 푼 받아가지고 승부 조작의 뇌물. 이게 소탐 대실이에요. 그걸 참지 못하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택이요. 우리 애터미 사업부터 이런 사람 많아. 갈택이요라는 게 고기 몇 마리 잡자고 샘에 물을 다 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고기 몇 마리 잡자고 샘에 물을 다 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기, 중국 고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기 몇 마리야 잡겠지만은 그 뒤에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물을 다 퍼내버려. 그 다음에 분수이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는 불림이전. 다시 말하면 산짐승 몇 마리 잡자고 산을 불태워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렇게 돼요. 산짐승을 못 잡을 리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거기에 산짐승이 살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들어보셨죠? 애터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좀 더 많이 잡으려고 배를 갈라버리면 나중에 하나도 못 얻는다. 하나도 못 얻는다. 이게 뭐예요?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 멀리 못 보고 바로 눈앞에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제력, 소탐 대실하는 건데, 배팅한다든가 차명 등록, 윤회,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난 내 돈벌이만 하면 그만이고, 그 사람이 돈벌이가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축구하다가 공만 쫓아다니는 놈은 공도 못 만져보고 나가 떨어진다. 지쳐가지고. 공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자기 앞으로 볼이 패스 오면 전광석가처럼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 선수가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돈만 계속 쫓으면은요, 돈이 도망가버려. 도망가버려. 고기 잡는다고 고기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고기 못 잡아요.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눈앞의 이익을 따지지 말라 이게. 너무 눈앞의 이익을. 그러면 아까 요걸 이렇게 자기 파트너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는 힘이 뭐냐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어디 저 숙녀분? 그걸 매력이라고 그래. 매력이라고 그래. 매력은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매력이 있으면 오지 말하게도 와요.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인격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은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매력이 없어. 인격과 능력이 갖춰져야 돼.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오게 만들려면 각각이 스폰서들이니까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력은 능력과 인격에서 나온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